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스탄불에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느낀 이스탄불 여행 팁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구시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숙소를 구시가지 내부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관광하는 관광지들이 다 고기소 고기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 잡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시가지는 굉장히 좁거든요.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걸어서 도보만으로도 충분히 다 관광이 가능한 이 유명 관광지가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좁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쪽은 절대 차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예, 차를 가져오시면 정말 힘듭니다. 자, 왜냐, 이 차도와 이 트램 간에 구분이 없어요. 막 차랑 트램과 사람이 막 섞여서 이 좁은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걸어서 혹은 트램으로 관광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이 저처럼 미숙한 경우에 만약 차를 가지고 구시가지 가신다, 큰일 나십니다. 네, 그렇죠. 정말 위험하기도 위험한 거고요. 또 이스탄불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운전을 험하게 하더라고요. 성격이 한국보다 더 급한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좁은 지역인데도 정말 세게 달려요. 뭐 사람이 있건 말건 뭐 알아서 피하겠지 이런 기분으로 막 달리는 것 같아요. 버스와 그 택시라든지 일반 차들이 정말 간격 요만큼씩 남겨놓고 백밀로 부딪힐 것 같이 다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 구시가지에는 일단 술탄 아흐메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옆에 그 유명한 블루 모스크 그리고 아야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현재 이 블루 모스크는 공사 중이더라고요. 내부랑 외부가 둘 다 공사 중이어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이 블루 모스크보다는 아야소피아 성당이 훨씬 더 멋있고 정말 감동적인 감동을 받은 이런 건축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야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 그 모스크로 사용이 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양식이 너무 정말 그동안 봐왔던 것들과 다르게 뭔가 모르는 이색적인 멋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톨릭 문화의 영향도 받았고 이슬람 문화의 영향도 받았다 보니까 정말 독특한 이런 건축물이 아니었나. 무엇보다 안에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어요. 꼭 가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이스탄불에서 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사진 찍으실 때 정말 예쁘게 나와요. 조명도 너무 예쁘고 여러 그 내부가 워낙 독특해서 어디서 찍으셔도 스팟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건축물 옆에 해안가 쪽으로 가시면 이 타카피 궁전이 있거든요. 이 타카피 궁전은 이게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전에는 입장료가 75리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0리라 올랐습니다. 이 타카피 궁전만 보는 게 200리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하렘이라고 해서 이 후궁들의 처소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는 게 285리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285리라를 그걸 내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스탄불 뮤지엄 패스를 360리라에 구입을 했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그 타카피 궁전, 그 다음에 모자이크 박물관, 그 다음 터키 이슬람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를 구경한 상태입니다. 모자이크 박물관은 좀 볼 게 없었죠. 좀 볼 게 없었고요. 터키 이슬람 박물관은 정말 괜찮았어요. 네, 터키 이슬람 박물관은 처음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은 이 시대별로 해서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은 이런 박물관인데 정말 볼 것도 많고 특히나 이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술탄 아흐메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는 정말 크고 많은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뮤지엄 패스를 이용해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탑카피 궁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경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행 기간이 짧으시다면 내부를 돌고 이런 거보다는 구시가지 구경도 해야 되고 신시가지 구경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따라 나중에 또 추가로 제작되는 저희 영상 보시고 기간 활용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이스탄불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이 구시가지 그리고 탁신광장, 신시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지금 구시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구시가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걸어서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이 남아있는 초반에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힘드시기 때문에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행 초반에 꼭 둘러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월요일 오전 줄이 한산합니다.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 술타남의 광장에서 트램으로 두 정거장 걸어서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 그 유명한 그랜드 바자르 시장이 나옵니다. 이 시장은 그렇죠, 전통 시장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시장 약간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짝퉁의 천국이에요. 전 지금까지 짝퉁의 천국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이 터키 이스탄불이 짝퉁의 천국이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놓고 팔아요, 짝퉁을 막. 네. 정말 구경할 거리가 뭐 샤넬이든 뭐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웬 샤넬백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명품백들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둘러봤는데 걸어 들어갈수록 그 귀금속 관련 전문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이사이에 명품, 가품을 파는 매장이 대놓고 너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런 짝퉁 파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좀 숨겨놓고 네, 뭔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색달랐던 것 같고 내부에 이제 로쿰이라든지 이런 맛있는 후식거리 선물용이라든지 이런 거 살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고 전통 그 터키 조명이라든지 또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네, 뭐 명품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간식류도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도 팔고, 그리고 터키 전통 어떤 문양이 들어있는 이런 스카프라든지 카페트라든지, 그렇죠. 스카프, 카페트 뭐 이런 걸 다양하게 팔기 때문에 한번 쭉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출구도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 건너편에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동대문 도매상가 있잖아요. 동대문 도매상가, 자재상가 이런 것처럼 그런 거리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핸드백의 어떤 손잡이라든지 이런 자잘한 딱 보시면 아실 그런 자재들이 정말 많이 가게들이 몰려 있었고, 그다음에 백종원 푸드파이터에 나왔던 그 카이막 맛집 있잖아요. 그게 그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있거든요. 그걸 먹고 올라오는 길에 발견한 거였고, 올라오다 보니까 큰 길가까지 나오니까 맞은편이 그랜드 바자르였어요. 그래서 양쪽 다 시간이 되시면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술타남의 광장 중심이죠. 이 술타남의 광장에서 밑으로 두 정거장을 내려가시면 트램으로 두 정거장이에요. 역시나 걸어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텐데 내려가시게 되면 갈라타 다리, 해안가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갈라타 다리가 나오거든요. 이 갈라타 다리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갈라타 다리에 가시면 이 밤낮 구분 없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몇 명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다리를 꽉 낚시하시는 분들이 채우고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그 유명한 빵 있잖아요. 뭐지? 슈미트. 슈미트. 시미트 빵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옛날 우리 그 머리에다 먹을 거 이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시밋을 가득 담은 걸 쟁반에 메고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분도 봤고, 낚시를 하고 계시고, 갈라타 다리 같은 경우에는 낮이면 낮대로의 또 묘미가 있지만 밤에 꼭 가보세요. 야경이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도로고요. 그 밑에 층에는 이 생선 요리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이 터키의 생선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안가다 보니까 이 갈라타 다리 해안가다 보니까 역시나 이 유람선 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라타 다리 구시가지 내부를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구시가지에서 갈라타 다리 건너지 않고 건너면 신시가지거든요. 갈라타 다리 바로 이제 뒤쪽 편에 무르스 차르슈라고 구글 지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거기를 이집션 바자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그런 정말 필요한 물품 다 들어있는 그런 샵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식 직접 만들어 파는 곳도 있었고, 뭐 꽃차라든지 뭐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랜드 바자르는 약간 조금 실생활 용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통시장 구경 가는 느낌이라면, 이집션 바자르, 무르스 차르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에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면 자주 갈 시장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필요한 이런 상품들, 용품들을 구매하시려면 이 그랜드 바자르보다는 이 무르스 차르슈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랜드 바자르, 무르스 차르슈 말고도 이런 바자르, 작은 바자르들이 블루모스크 술탄 마음의 광장 그 아래쪽에 구경하다 보면 거기도 작게 바자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탄 아흐메 광장 주변으로 해서 정말 크고 작은 이런 시장들, 바자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찾아서 둘러보시면 뭐 새로운 경험이실 것 같아요. 가격은 샵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흥정하시면서 깎으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호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 구시가지 호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한국에서 구시가지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묵었고 계속 연장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직접 눈으로 보고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몇 군데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보통 호텔 예약을 하실 때 이 호텔 패스나 이 부킹닷컴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보다 이 구시가지에는 정말 크고 작은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모든 건물들이 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크고 작은 건물, 호텔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흥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정하시고 방도 보여달라 말씀하셔서 방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호텔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흥정을 해서 가격을 많이 깎았거든요. 아무래도 수수료 안 나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묵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빈방으로 둬두느니 지금 온 사람들한테 내주는 게 좋은 거라서 서로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행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예 숙소를 미리 다 정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행 기간이 이제 길게 여유 있게 잡아서 호텔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첫 숙소 외엔 안 잡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시가지 호텔은 어디를 잡으셔도 다 괜찮아요. 일단 구시가지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건물 자체가 현대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좀 난 정말 좋은 건물에 묵어야 돼 이러신 분들은 구시가지 묵으시면 안 되시는 거고, 그렇지만 건물은 낡았지만 내부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트램 위주, 이 트램역 주변으로 호텔을 구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동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트램역 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라인을 보시고 그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이동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도 첫 번째 숙소가 트램에서 가까웠는데 택시로 이제 물론 왔지만 트램 근처인 경우가 필요한 이유는 도보로 다니실 때 울퉁불퉁할 수가 있거든요, 구시가지는. 그래서 트램 근처로 구하는 게. 길 자체가 시멘트나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게 아니에요. 돌바닥 있죠? 유럽에 흔히 있는 돌바닥.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램역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 저희 숙소 첫 번째 곳에서 다른 거는 컨디션이 다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샤워실에서 물이 하수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구시가지가 구시가지가 대부분 파리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좀 배수관이 안 좋나 보다 하고
이틀 정도를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다가 청소하시는 언니들이 오셨을 때 배수 잘 안 된다 말했더니 어머 바로 어떤 이제 담당하는 분을 불러주시니까 오셔가지고 2가지 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바로 뚫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로는 뚫어펑? 그런 네. 거지. 그래서 혹시나 내 숙소 묵으시다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시가지 자체가 워낙에 좀 오래된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시정요치 요청을 하세요. 그러시면 대부분 다 친절하기 때문에 이 터키 시민들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다 해주실 거니까 꼭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지나가면은 코리아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시면서 다들 인사해 주시고 웰컴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탄불의 큰 2개의 관광지 중에서 우선 구시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신시가지, 이 탁신 광장, 갈라타다리 넘어서부터 탁신 광장을 주변으로 한 이 신시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